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는데 한 번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거침이 없어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 국내에는 2015년에 최초로 발생됐고 이후 충북에서도 발병이 되면서 과수농가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증상에 대해 꼼꼼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잎, 줄기, 꽃, 가지, 열매 등 지상부의 모든 곳에 발생이 되며 병든 부위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게 되어 그 모양이 마치 불에 그슬린 것과 비슷하다 해서 화상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초의 경우 끝이 빠르게 시들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초가 나오는 시기에 쉽게 과수화상병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꽃에서는 주로 꽃잎이 떨어지고 1, 2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꽃받침, 씨방, 꽃자루가 회색빛을 띠는 녹색으로 되고 병이 더 진전하게 되면 사과나무와 모과나무에서는 갈색으로, 배나무에서는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지에서는 어린 가지의 경우 껍질이 수침상으로 되며 젓갈색이나 암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병이 더 진전하게 되면 나무 껍질 부위가 갈라지며 표면 부위가 약간 가라앉게 됩니다. 열매에서는 미성숙한 열매의 경우 표면에 수침상의 부위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침상의 부위에서는 세균이 누출되기도 하고 심하게 병든 열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검은색으로 말라 죽게 되고 쪼글쪼글해지게 됩니다. 과수화상병은 한 그루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걸까요? 화상병은 감염된 나무의 숲에서 월동을 하고 봄에 기온이 높아지면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숲이 표면 밖으로 세균 유출액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때 세균 유출액이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거나 벌, 나비 등 곤충에 의해서 건전 부위나 건전 식물로 옮겨 확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염된 농기구의 재사용으로도 과수화상병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발견 즉시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혹은 1833-8572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농가를 찾아 간이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수화상병 간이 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과수화상병 병증으로 보이는 시료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잎이나 열매, 가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지 부분이 세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지 부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단 증상이 보이는 시료를 가지고서 일정량을 자른 다음에 키트 안에 들어있는 지퍼백에 시료를 넣고 거기에 버퍼 4mm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망치 등을 이용해서 지백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두들겨 준 다음에 그 지백이 나온 후에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한 3-4방울 정도를 그 바이엘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화상병 진단 키트를 침지를 하게 되면 5분 안에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화상병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양성으로 2줄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화상병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1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하고 더 나아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물검역상 금지병입니다. 그렇다 보니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과수화상병으로 확인이 되면 대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병으로 분류되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식물검역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사과배 수출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방제를 통해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 국내에 처음 화상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까지 인근 가원을 다 메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한 가원만을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공적 방제 범위가 좀 조정이 되어서 과거에 화상병이 발생되었던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화상병 감염된 나무의 수가 전체 가원의 5%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발생 가원을 메모를 하게 되고 5% 미만일 경우에는 발생 주만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상병이 발생되었지 않은 미발생 지역에 화상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작년처럼
과원에 한 주만 발생이 되더라도 과원을 전체를 매몰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보니 매년 전국의 농업기술원과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식물 검역상 금지병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더라도 치료 및 방지를 하지는 않고 공적 방제를 통해서 이제 매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과수화상병을 일반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화상병이 발생되게 되면 감염부를 잘라내거나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방지 효과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몰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적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화상병 발생 지역의 경우 꽃이 피기 전 동기에 한번 방제를 하고 꽃이 피고 꽃이 만개한 후 5일하고 15일 뒤에 각각 1회씩 방제를 해서 총 3회 예방적 방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많은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예찰과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